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카발 흑막 세력, 또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가치, 주권, 애국, 민중이 전 세계에 걸쳐 펼치고 있는 투쟁을 매일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그 아틀란타 총격 사건에 대한 진상, 또 미국 지금 국경 해체에 따른 몸살,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진영에서 이제 그 공화당을 접수하게 됨에 따라서 이 미국의 기업들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됐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별 지장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빌 게이츠가 한 달 전쯤에 했던 저게 있습니다. 저게 인터뷰가. 그런데 오늘 이제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게 된 이유는 지금 빅텍이 글로벌리스트 카발,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이제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글로벌리스트 그 흑막 세력의 워싱턴 스왑프의 악마의 사제들의 극좌 세력이 이제 한무더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 글로벌리스트 카르텔이 한무더기에 제일 앞장서서 뛰고 있는 비밀 경찰 혹은 뭐 보안 검열 경찰 역할을 빅텍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빅텍 자신도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이제 부담을 많이 지게 되거든요. 이 원성의 대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난근난원인 게 좋아요. 사실은 특히 몸집이 커질수록 난근난원을 해야 됩니다. 몸집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기업가는 정치색을 갖더라도 그 기업의 활동 자체가 정치색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기업가의 정치색과 기업 활동의 정치색은 좀 다른 뜻이죠. 근데 이 기업 활동의 정치색이 너무 좀 정치색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도를 넘은 거라서 이게 증오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만약 거꾸러져 가지고 미국 공화당이 라이노, 무늬만 공화당, 우리 지금 국민의힘 같은 그런 뭐 김종인,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칼라로 망가져 버리면은 마음대로 계속해서 그 짓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14개 주에 푸에르토리코까지 끼어가지고 구글을 제소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죠.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내부에서 좀 온도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온도 차이를 일단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한 달 전쯤에 그 페이스북 저커버그에게 통수를 친 건지 훈수를 둬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인터뷰에서 이런 결국 문맥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페이스북이 뭐 이제 트럼프 계정 지금 정지한 상태인데요. 이런 어떤 검열 조치를 취할 때 그걸 그냥 직원들로 취할 일이 아니라 독립위원회를 구성해라. 또 독립위원회를 국가마다 좀 구성을 해라. 그리고 좀 그 국가에 신망 있는 사람들을 그 위원으로 해라. 그래서 그 독립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사실은 이거 비슷한 게 지금 폴란드에서 입법된 게 그거예요.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그 표현의 자유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정부 주도로, 거기서 이 빅텍의 아마 폴란드 언어로 된 걸 얘기하겠죠. 빅텍의 검열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하면 아주 무거운 벌금을 내리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렇게 이제 검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동 무슨 성 포르노 페도파일 뭐 이런 거를 올리는 사람 검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검열을 하더라도 이것이 신망 있는 사람들에 의한 독립적 위원회에 의해서 검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아주 점잖은 훈수를 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골 아픈 사람을 이게 골라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트럼프는 트러블 메이커인데 또 앞으로 트러블을 계속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계정 삭제라는 극단적 조치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빌 게이츠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투를 보면
뭐 빌 게이츠가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가 인류의 스승이에요, 거의. 인류의 스승. 아니 소프트웨어 장사치가 어떻게 인류의 스승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가 이렇게 그 페이스북 저커버그한테 한마디 툭 하고 이제 통수를 친 건지 훈수를 둔 건지 하는 이유는 이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웹 비즈니스 기업, 인터넷 소통 기업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은 인터넷과 약간 한 발 떠 있죠.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팔죠. PC 소프트웨어가 오피스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웹 제국, 웹 비즈니스, 인터넷 통신 비즈니스를 하는 웹 제국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여기는 지금 눈이 좀 뒤집힌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독점적 관행과 섹션 230에 의한 보호가 앞으로도 유지가 되면 지금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웹 제국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유리한 환경을 위해 이게 트럼프가 앞장서고 있는 마가 진영이 되면 이게 반독점으로 두들겨 맞고 섹션 230 없어지고 하니까 숟가락이 절반 이상 부러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리한 환경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글로벌리스트 카발 또 악마의 나래티브 사제들과 결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한 얘기죠. 자, 이제 이 정도 배경을 깔아놓고 빌 게이츠의 그 인터뷰를 한 1, 2분짜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Recent interview in the New York Times, you said you had advised Mark Zuckerberg to implement an advisory board. Were you referring to the oversight board that just came out with its first ruling, and we'll decide in a couple of months about whether President Trump should be allowed back on, and do you think he should be allowed back on? Mark is, I think a great person, really trying to maintain the great things about digital social networking and curb the hard ones. Most people don't have a really good solution of how you separate out the good and the bad and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company. The oversight board, which he might have been planning to do without, was something that I suggested to him, that to get it out of, what does Mark think? Rather, these are some eminent thinkers, and in each country they may, reflect the cultural values of that country, and so, you're bringing them in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re. I don't think banning, somebody who actually did get a fair number of votes, less than a majority, but I don't think having him off forever would be that good. If he's spreading lies about the integrity of the election, does that need to be labeled? Is he actually less important in terms of causing trouble in the future than he was in the past? But it'd be kind of a shame if they have to use such an extreme measure when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see debates around his views and splitting the digital world. 예, 보시다시피 이 빌 게이츠 그 말하는 투 보세요. He is a troublemaker. 또 앞으로도 그러니까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그 사람 트러블 만들지 안 만들지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표를 좀 얻었으니까 뭐 과반에 훨씬 못 미치지만 이 말본세를 보면 그러니까 거의 자기를 인류 위에 있는 존재, 지구 위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빌 게이츠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구글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구글은 그 전략이 PC로부터 인터넷으로 다 옮겨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틴패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PC에 하드디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다 내려받아가지고 쓰고 또 인터넷에 밀어 넣어버리고 끝.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만 있는 거지 인터넷 위에. 자기 안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라이브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게 하드디스크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가 저장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저장 장치고 메모리는 작업 공간이고 작업을 뛰는 놈은 CPU예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구글의 그 신패드인가 뭔가는 하드디스크가 없잖아요. 또 구글이 뭘 추진하고 있냐면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구글이 만들었죠. 아주 좋은 거죠. 그 브라우저가 전체 다고 OS가 없는 상태를 추진해요. 지금도 그 사람이 대표이사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 인도계 구글 대표이사가 바로 그 크롬을 운영체제 대신으로 쓰는 거. 크롬이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운영체제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노트북이니 뭐 타블렛 PC니 전부 다 거기에 하드디스크가 있고 거기에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브라우저 하나만 떨렁 떠 있다. 브라우저라는 건 뭐 하는 애요? 인터넷 접속하는 애잖아요. 이게 이제 그 구글의 비전이거든요. 모든 것을 웹에다 밀어넣겠다는 거예요. 인터넷 통신에. 그리고 그 인터넷 통신은 구글이 지배한다. 이게 구글의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업 영역은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돌려내는 PC단의 운영체제, 윈도우즈. 그 PC의 운영체제죠. 그 다음에 그 PC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세트죠. 3종 세트요. 오피스는 그 흔히 3종만 쓰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보통 기본 3종이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통신, 웹 통신 제국에서는 찬밥 먹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나는 이 업계의 원로야. 그리고 이 업계의 원로란 얘기는 결국 내가 그 전체 인류를 내려다보는 원로 그 지배층의 지배 집단의 원로란 소리지. 뭐 이 정도 어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 카발,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의 코어에 들어있다. 이 빅텍이. 여기서 좀 눈앞이 좀 깜깜해지죠. 솔직히 좀 겁도 납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겁이 납니다. 근데 뭐 사람 목숨 받고 태어나서 이런 거랑 한번 이렇게 제대로 붙어보고 거기서 획을 긋고 뭔가 거기서 흔적을 남기고 뭐 그거 이상 더 의미 있는 일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곤 합니다. 자, 이제 이 아틀란타 총격 지금 조중동 보도를 보면 그 아틀란타 총격의 동기가 뭐 인종주의다, 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중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이 비극을 불러일으켰다. 뭐 이런 기사로 상당히 많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처음에 뜨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엉터리 내러티브인데 이런 스토리를 이제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 엉터리 내러티브를 퍼뜨리는 것은 개념 진보 좌빨의 특기입니다. 이 개념 진보 좌빨을 제가 이게 번역어인데요. 이제 요새 이제 영어로 된 여러 가지 거를 듣거나 읽으시면은 워크 레프트인데 이 워크가 이게 개념 우리말로 치면 개념 진보 정도의 뜻이에요. 그건 나쁜 거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박원순이가 말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가용 대중교통 이용하는 우리 아빠는 미세먼지 해결사.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숨겨진 함의는 뭐예요? 자가용 몰고 저거 폭스바겐 몰고 다니고 렉서스 몰고 다니고 특히 저거 BMW 몰고 다니고 저거 제네시스 몰고 다니고 저자들 배기량 클수록 저거는 미세먼지 유발범 이 소리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나는 진보요, 나는 깨시민이요 하는 그게 이제 워크예요. 그게. 그래서 워크 레프트라 그러면 개념 진보 좌빨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이 자들은 이제 틈만 나면은 이제 엉터리 내러티브를 퍼뜨리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 자들은 인종주의자의 만행이다. 이게 이제 범인이 백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숨진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계고 한국계도 4명인가 있죠 거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우한을 요번 이제 그 코로나를 우한 코로나, 중국 코로나라고 불러서 일어난 일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행간에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미국의 시스테믹 레이시즘, 시스테믹 레이시즘이란 8글자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시스테믹은 체계적인, 체제에 뿌리 깊이 박은, 레이시즘은 인종주의.
즉 체제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인종주의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그 깊은지 보여주는 증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아틀란타 사건 터지니까 개념진보 좌빨들이. 조중동이 이걸 이제 고스란히 베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뭐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무슨 뭐 저거다 뭐.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왜 하필이면 거기 우리로 치면 안마실소 비슷한 건데 마사지 샵. 하필이면 거기 그냥 에스테틱이 아니에요. 여자 화장하는 무슨 그런 얼굴하고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마사지 샵이라고요. 우리로 치면 거의 안마실소란 말이죠. 왜 그거를 얘가 그 동네마다 돌면서 거길 세 군데나 쳤잖아요. 왜 그거 하필이면 그걸 쳤지? 얘가 무슨 마사지 샵 안마실소의 원이 맺히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약간 그때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아,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미국까지 가서 안마실소에서 일하고 거기서 그런 영업 그런 거를 가게를 내고 그래. 좀 번듯한 거 좀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땀 흘려서 굉장히 고생하는 세탁소 같은 그런 거 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조중동에 어느 기사에도 한인촌이나 한국 사람들이 미국 곳곳에 안마실소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 정도의 어감을 전한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뭐 거의 이제 관점이 이런 거죠. 우리 여기 개념집보 좌빨 가는 친구들한테 그 한국 2조 조선 때 저기 노예가 한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쯤 되고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노예제도를 아주 그 잔인한 노예제도를 운영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말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야? 조선의 노비는 노예가 아니야. 조선의 노비는 노예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즉 김일성은 조선인이니까 나쁜 놈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한인이기 때문에 뭐 안마실소 섹스샵을 운영하던 안마실소 운영하던 뭐 핀프 짓을 하던 일단 눈 감아줘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언급 안 하는 게 좋다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깔려 있는 게 그냥 당연하게. 그런데 이제 이 안마실소가 이 섹스샵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동기라는 게 밝혀졌어요. 용의자가 이게 21살짜리 남성인데요. 자백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했어요. 잡히자마자. 이 용의자는 마사지 샵, 우리로 치면 안마실소 비슷한 건데 그게 섹스샵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섹스샵 중독자예요. 용의자가. 그러니까 안마실소, 우리로 치면 안마실소 중독자예요. 저녁에 퇴근길에 반드시 들려야 돼. 안 그러면 하루 잘못 사는 날이야. 그런 종류의 중독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저걸 공격을 해야 나의 빌어먹을 이 중독증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장이 그거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무슨 말을 하냐. 너 이번에 안 잡혔으면 나 플로리다로 가서 플로리다에 그 포르노 이렇게 필름 찍고 뭐 이런 데가 많은 모양이야. 나 플로리다 가서 그 포르노 필름 찍는 데를 습격하려고 그랬다. 포르노 회사를. 그러니까 저것들이 나를 이런 중독증적 충동에 빠뜨리고 나를 착취하고 있다. 이런 적개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21살짜리 청년이. 이걸 인종주의라고 어떻게 말하냐고요. 저는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중독증 맞았으면 창피한 줄 알고 벗어나야지. 그걸 가서 총으로 쏴 그래. 그건 절대 정당한 일 아니죠. 그러나 동기 자체가 인종주의는 아니다 이거지. 이게 참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운 스토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아시아계 이민자가 섹스샵을 운영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거기서 참 자기는 뭐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는 참 근사한 하버드, 예일 이런 데를 보내요. 그리고 참 거기 가서 졸업식 가서 폼 잡고서 딱 하면서 우리 애 정말 잘났지 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는 거의 핀프같이 그 불법 이민한 그 뭐 백마 팔아요, 뭐 흑마 팔아요, 뭐 황마 팔아요 하면서 여자를 완전히 상품처럼 운영하는 섹스샵 운영자예요. 21살짜리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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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중독증 환자가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를 해요. 그러니까 백인 진보, 개념 진보 좌빨들은 이 시스테믹 레이시즘 때문에 터진 일이다라고 그냥 신문과 방송에 도배를 해요. 그리고 도란뿌, 그땐 트럼프가 아니라 도란뿌 같은 정치인이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이런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시스템 레이시즘이 미국에서 우리 이렇게 불질러졌다. 뭐 이러면서 도란뿌 죽여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막 언론이 난리를 펴요. 선거를 앞둔 주지사 선거 혹은 하원의원 선거 나온 좌빨 정치인이 이 내러티브가 맞아. 이래야 내가 이겨. 그래서 그게 진실이야 하고 막 그쪽으로 무게를 실어줘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 섹스샵 중독증 환자가 이상하게 생각이 꼬여가지고 이 나이 빌어먹을 이 중독증 충동을 극복을 하려면 내가 저 섹스샵에 가서 사람들을 쏘아 죽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벌린 일이었다라는 거가 수사 결과 증명이 돼요. 뭐 힘들게 이제 범인을 잡고 났더니 이런 일이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그걸 그렇게 경찰 그게 제대로 그거 하고 있다라는 진정한 이제 그 사건 취재 기자. 이 두 사람은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경찰과 이 진정한 취재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박해받아요. 거의 스토리잖아요. 범죄 영화. 거의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운 이상한 사건이라고 이게. 한번 직접 그 아틀란타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Investigating the motive behind the Atlanta shooting spree that killed 8 people last night. They say the shooting is not racially motivated. NTD's Allison Lee has the latest. Shootings at 3 different massage parlors in the Atlanta area took the lives of 8 people on Tuesday night, including 6 Asians and 2 Caucasians. 21-year-old suspect Robert Aaron Long was taken into custody and interviewed. The suspect told police that the shooting is not racially motivated. He claims that these, and as the chief said, this is still early, but he does claim that it was not racially motivated. He apparently has an issue, what he considers a sex addiction, and sees these locations as something that allows him to go to these places, and it's a temptation for him that he wanted to eliminate. Cherokee County Sheriff says the suspect likely frequented the massage parlors in the past, but he says it's still too early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racial motivation. It may be targets of opportunity. Again, we believe that he frequented these places in the past. The suspect also revealed he had planned to travel to Florida and attack locations there related to the porn industry. 예. 이 개념 진보 좌빨들이 얼마나 내러티브를 잘 가로채서 지어내고 그걸로 사람들을 세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한 코로나니 중국 코로나니 중국 바이러스니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까지 주장을 했어요. 저희들이. 참 살벌한 일입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은 참으로 바쁩니다. 뭐 하느라고 바쁘냐? 국경 해체하느라고 바쁩니다. 돌이켜보면 바이든을 포함한 모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9년 말 2020년 초에 대선 후보 경선 때 국경을 다 오픈하겠다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했고, 국경 오픈은 오픈 보더, 그건 결국 국경 해체입니다. Dismantling the border입니다. 바이든 집권 후 사실상 국경 해체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국경 단속을 방기하는 것, 국경에서 국경 단속을 방기하는 것. 지금 그 국경 장벽 세우는 것도 다 중지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방기합니다. 또 지금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법안을 지금 하원이 표결에 지금 들어갈 참입니다. 미국을 해체해 버리겠다는 거죠. 이민 단속과 국경 관리를 해체하겠다는 거니까. 전국 보안관 협회, 그러니까 National Marshal Association (NMA는) 불법 월경자의 최대 50%가 코로나 감염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요즘 되고 있는 거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아이들이 국경 넘는 그 험난한 여행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다 인신매매 조직이 뒤에서 시키는 겁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뭐 부모를 돈으로 매수를 하든지 모아서 이제 저쪽 국경 남쪽까지 데려다 놓고서 야 저거 넘어가면 누가 너희 픽업하러 올 거야. 넘어가. 그러면 땅굴이나 뭐 통해서 애들이 넘어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단속반이 떠 있으니까 픽업하러 못 온 거예요. 그 애들만 오글오글 한 10대 명 모여 있다가 탁 잡혀간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이게 마이너라 그러는데 이 마이너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제 연방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걸 어디에다 수용을 해놓고 관리하냐? 텍사스 국경 넘어왔으면 이제 텍사스 내의 시설에다가 아이들을 집어넣고 연방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텍사스 안에 수용하고도 텍사스 주 공무원들의 인터뷰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조사하면 텍사스에 뿌리박고 있는 미국 사이드의 인신매매단 조직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바이든은 인신매매단 수사를 맡고 있는 셈이에요. 사실상.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불법 월경 홍수가 터져가지고 지금도 예년보다 한 20, 30%, 40% 더 높은 단속건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일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크게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배, 100배 더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에봇 주지사, 우리가 사랑하는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댐이 터졌다. 댐이 붕괴된 지점 바로 앞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텍사스 주민이다.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션 해니티, 폭스의 가장 훌륭한 앵커 중에 하나인 션 해니티와 이 텍사스 에봇 주지사의 인터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s attempts to hide this crisis instead of actually fixing it is so bad that even Texas state officials, their state, are apparently being blocked from entering this emergency facility for unaccompanied minors inside the convention center in Dallas, Texas. Take a look at this. Today, I am directly ask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o allow the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to access this facility across the street at the Kay Bailey Hutchison Center, as well as the other federally run facilities in Texas, to be able to talk to these unaccompanied minors. We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human trafficking and put an end to it. Joining us now with much more, the Texas governor himself, Governor Greg Abbott. Governor, I heard the passion in your voice. Tell us exactly what you're dealing with down there, because number one, they won't even allow you as governor of your state to even enforce what is the legal law of the land, correct? That's correct, Sean. Listen, this has turned into a total catastrophe and is getting worse by the day. You heard Griff talking about the increased numbers. Americans need to know this. This is just the very beginning of what's going to be a massive expansion of the number of people coming across the border. It will grow tenfold and 100-fold, especially because of the wa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handled this. Remember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when all of the candidates said, we want open borders. Well, guess what? Biden has provided those open borders. He's inviting everybody in, and the floodgates are now open, and Texas is at the forefront of it. 예, 심각하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미국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법 이민을 단속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불법 월경을 단속을 안 하고,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미국을 해체하겠다는 거죠. 자, 이게 만리 밖에서 보고 있는 백모가 이렇게 지금 열받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왜 열 안 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민심을 몰아다가 트럼프 마가 진영으로 막 몰아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이든이 트럼프의 엑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엑스맨이에요. 민심을 몰아서 막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 카발과 악마의 사제들, 이걸 극좌 세력을 이걸로 딱 이루어진 이 바이든 진영, 워싱턴 스왑프 이걸로 이루어진 바이든 진영은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는 또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을 못 들어주고 또 편 들어줄 생각도 없어요. 이 자들은. 깊게 침투는 당해 있지만 그러니까 바이든은 특히 시진핑한테 많이 약점을 잡혀 있겠죠. 그러니까 봐줄 수 있는 건 뭘 봐줄 수 있냐면은 이란을 중국에 받쳐주는 거죠. 이란의 살길을 숨통을 열어서. 이란의 숨통을 열어주면 이란이 숨통 트인 이란이 미국에 가서 오겠어요? 중국으로 가서 쓰겠어요? 당연히 중국에 가서 줄 서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또 작업해가지고 또 중동 지역의 패자가 되는 그러한 헛꿈을 꾸겠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게 이스라엘과 아랍권입니다. 이란은 페르시고 아랍은 그것과 다르죠. 그 이스라엘과 아랍권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권은 트럼프 정부 말기 때 둘 사이에 완전히 쎄쎄쎄를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이란 구해내기, 이란 살려내기, 이란 살려내서 중국에 받쳐주기 프로젝트와 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반발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 살려서 중국에 바치는 거 외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봐줄 게 별로 없어요. 그 바이든 정부 이 세력, 글로벌리스트 카발, 워싱턴 스왑프, 그 다음에 악마의 사제들, 극좌 세력, 이걸로 이루어진 이 글로벌리스트 카르텔, 좀 더 넓은 의미의 이 애들은 몰두를 어디다 하고 있냐? 이런 미국 정치 내부를 파괴하는 것, 미국 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해체가 1, 2년 사이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1, 2년 사이에. 근데 벌써 올해 말이 되면 중간선거 국면으로 딱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 2022년 11월이면 중간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다 해체하냐? 불가능합니다. 건건이 이제 연방법원에서 이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싸움이 붙고 카운티와 주정부가 싸움이 붙고 또 시민에 의한 싸움이 붙고 이러면서 이게 가냐 마냐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이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뇌 탈출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가 이끄는 혹은 트럼프를 내세운 마가 진영,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우리식으로 그걸 전 세계적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보스죠.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섬기는 현대문명 주권 국가를 강화하겠다라는 애국민중의 흐름. 이쪽이 지금 딱 각을 잡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 다시 드릴 텐데 이게 각을 잡고 있어서 미국 공화당 이미 접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진영, 트럼프와 마가 진영은 각을 잡고 있어요. 트럼프, 마가, 공화당 이게 딱 편대로 구성을 했다고요, 제대로. 그러면 바이든을 내세운 글로벌리스트 카르텔이 폐악질을 하면 할수록 일반 미국인을 몰아다가 그 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들 시민권을 획득할 길을 열어주는 법이 통과된들 앞으로 2년 안에 시민권 획득하냐고. 아니에요. 제일 처음은 일단 영주권부터 줄 거 아니에요. 1,000만 명, 2,000만 명이든. 결판은 22년 선거예요. 결판은. 그리고 22년 선거를 위해서 각 주가 선거법을 정비하고 있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는 정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조지아 정비 끝나면 각 주들이 그걸 쫙 따라서 온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